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아마 많이들 늘어났을 겁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냈으니 이게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아마 제 생각에는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 게요. 2022년 실거래 가격 지수 하락률이 22.09%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값이 엄청 떨어지면 공시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시가격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는 높은 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높을 수가 없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공시가격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가액 비율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게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배율 이것도 떨어지면 세금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입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2020년만 하더라도 실거래가 지수가 22.4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던 사람도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3.03%가 올랐으니까 안 내도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의 기준인데 이걸 확 낮췄습니다. 얼마로 낮췄느냐? 60%로 확 낮췄어요. 그래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아마 조금씩 적게 냈을 겁니다. 적게. 실제로 60%까지 낮추면요. 이게 적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적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볼까요? 어떻게 됐나 하면요. 지금 60%까지 낮췄잖아요. 그전만 하더라도 시장 가격의 95%가 공시가격의 95%가 과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0%로 낮춰서 확 낮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로 올린다고 해요. 80%.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80%라는 기준은 지금까지 2008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확 올리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확 올렸던 거. 이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부동산 폭탄 세금 폭탄이란 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까지는 17.2%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떨어질까요? 2023년을 봐야 알지만 결국 말입니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이게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많이 떨어지면 결국 말입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가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냅니다. 게다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다 냈는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내는 사람들도 확 줄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팍 84제곱미터입니다. 2022년에 954만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지금 현재대로 공시가격이 적어도 15%가량 하락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적용을 했을 때 70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26.6%가 빠집니다. 도곡 렉슬 84제곱미터도 573만 원을 냈는데 354만 원으로 38.4%나 떨어지고요. 마찬가지 대치동 엄마아파트 84제곱미터도 394만 원에서 44.1%가 떨어져서 195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천 한가름 아파트 84제곱미터도 194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61.9%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도 153만 원에서 50만 원 이게 67.3%가 떨어지고요. 아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84제곱미터는 66만 원을 내다가 안 냅니다. 안 냅니다. 물론 공제가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공제가 만약에 있다면요. 더 많이 빠지겠죠. 네. 공제가 있다면 뭐 공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한 집에 오래 산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고령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는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세금 폭탄이 이제는요 적정 세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세금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세수가 괜찮을 건가? 아마 세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80%로 올려도 워낙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 내려고 하니까요 무섭습니다. 버는 돈이 많으면 400만 원 500만 원 내는 거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는 돈이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내는 게 이 노후 삶의 어떤 행복 지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행이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좀 줄어든다. 또 그것도 적어도 평균적으로는요. 20%가량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오고 나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키수님 종부세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재산세에다가 이게 같이 묶는다고 했잖아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이게 법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라서 야당이 반대, 공영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부세 폐지는 영감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면 협치가 잘 돼서 재산세로 통합되는 것, 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